퇴직금 2억이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1년 후 통장 잔고를 보며 놀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그 많던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마친 60대 초반의 김모 씨.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던 날 그는 안도감보다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돈이 한순간에 종착점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 생활이 시작되자 두려움보다 먼저 다가온 건 지출의 현실이었습니다. 첫 달 아내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자고 했죠.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두었고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진 퇴직금에서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은 잔액은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김 씨는 그때서야 모든 지출을 하나씩 되짚어 봤다고 합니다. 첫째, 생활비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했고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지만 은퇴 후엔 외식, 취미, 병원비가 생활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했고 건강검진 비용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건강이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 비용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일부를 보태줬고 딸의 대학원 등록금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에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줄 일이라 생각했지만 퇴직금의 30%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셋째,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의 심리적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다시 채워 넣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고 결국 지인의 권유로 소형 상가에 투자했지만 공실이 생기며 손실이 커졌습니다. 퇴직금은 내 노력의 결과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위험 감수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한 58세 전직 공무원 박 씨는 1년 만에 모든 자금을 잃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지만 경험 부족과 인건비 부담으로 매달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퇴직 전엔 내가 뭐든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장사는 숫자가 아니라 체력이더라. 그는 결국 폐업 후 남은 대출 이자를 갚으며 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금은 자유의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돈이라고. 다시 말해 그 돈으로 20년, 30년의 삶을 어떻게 버틸지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퇴직금이 빠르게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목적 없는 소비입니다. 퇴직 직후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여행, 외식, 취미, 심지어 새 가전 구입 등으로 지출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소비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하며 참아왔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죠. 둘째는 소득의 착시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이동일 뿐입니다. 입금은 한 번이지만 출금은 매달 반복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은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셋째는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은퇴 전엔 늘 시간이 부족했지만 막상 시간이 넘쳐나면 그 시간조차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취미에 과도하게 돈을 쓰고 누군가는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위험한 투자로 뛰어듭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자는 재정 불안보다 정체성의 상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직장인 김 부장이 아닌 그냥 김 씨로 불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회적 관계망이 흔들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이때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존재감 회복의 수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돈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아보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퇴직 1년 후 통장을 보며 후회하는 순간엔 이미 대부분의 퇴직금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덜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퇴직 직후 최소 6개월은 지출 관찰기를 가지라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진짜 나의 생활비를 알게 됩니다. 또한 연금 수입, 예금, 배당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구축한 뒤에야 새로운 투자나 창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씨는 결국 1년 후 남은 돈으로 월세 수익이 나는 작은 원룸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 4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병원비와 공과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통해 배우는 수업료를 낸 거더군요. 결국 퇴직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을 얼마나 길고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2억이든 5억이든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버틸 것이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돈은 쓰면 줄지만 배운 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퇴직금 2억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은 단지 돈의 행방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은퇴 후 삶의 설계가 얼마나 현실을 모른 채 세워졌는가를 되묻는 물음이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과소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보다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심리와 관계의 문제로 흘러간다. 은퇴 직후의 1년은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다. 소득이 사라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의 맥락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증발한다. 한 상담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서 퇴직한 62세 남성이 있었다. 그는 퇴직 직후 자산을 정리하며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퇴직 전엔 경제적으로 탄탄했고 집도 있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소득이 끊기자 마치 땅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통장을 확인했고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러다 주식 유튜브 투자 커뮤니티를 보며 이건 기회다라는 말에 끌려 단기 투자에 손을 댔다. 처음엔 수익이 났다. 하지만 3달 뒤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절반이 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었다는 게 더 무서웠다. 이 말은 은퇴 후 불안의 본질을 드러낸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감의 상실이다. 평생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 홀로 서게 되는 순간 그는 돈으로 통제를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도가 다시 돈을 잃게 만든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의 증표다. 그 돈은 자신이 평생 일한 결과이며 사회에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다. 그래서 퇴직자는 그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의 존재감이 흔들린다. 여행, 자동차, 창업 등으로 소비를 할 때마다 그 안에는 내가 여전히 유능하다는 무의식적 확인 욕구가 숨어 있다. 문제는 그 욕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돈을 녹여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퇴직자의 1년 평균 퇴직금 소진율은 45%에 이른다. 절반 가까운 돈이 1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가 아니라 일시적 소비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퇴직금 2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을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지 못하면 체감상 1년짜리 돈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돈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소비 가능 자금으로 본다는 점이다. 예금 이자는 낮고 연금은 아직 충분치 않으니 결국 어디선가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이때 등장하는 게 지인의 권유, 부동산 분양, 단기 투자 혹은 창업이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이 중 하나 이상에 발을 들인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영역에서 시작한 투자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퇴직금은 새로운 시작의 자금이 아니라 비용으로 사라진다. 은퇴 이후의 지출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첫째, 초반의 소비 폭발기. 둘째, 소득 공백기. 셋째, 후회와 절제기. 넷째, 불안한 재구축기다. 처음 6개월은 해방감과 보상 심리로 인해 여행과 소비가 늘어난다. 그 다음 6개월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는다. 이때부터 절제와 후회가 시작되지만 이미 손실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온다. 이 시기에 위험한 투자나 무리한 재취업 시도가 반복된다. 은퇴 후 1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이후 10년의 노후를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의 정지 기간을 반드시 두라고 말한다.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어떤 투자도 어떤 창업도 하지 말고 돈의 흐름을 관찰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다. 퇴직 후의 소비 구조를 분석해보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소비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외식, 사회적 연결을 위한 모임비, 상실감을 메우기 위한 자기 보상형 지출이 대부분이다.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절약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돈을 덜 쓰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이 아니라 역할의 부재에서 온다. 맞는 말이다. 하루의 시작을 열던 알람이 사라지고 불려다니던 이름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 이때 소비는 위로가 되고 투자나 창업은 존재 증명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이 되려면 방향이 필요하다. 소비는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지속적이다. 퇴직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니라 루틴을 다시 만든 사람들이다. 하루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고 봉사나 취미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은 소비 대신 활동을 통해 시간을 채웠고 그로 인해 불안이 줄어들었다. 불안이 줄면 소비도 줄어든다. 역설적이지만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멀리하는 것이다. 돈을 중심에 두면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판단이 흔들린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 관리란 숫자보다 심리의 싸움이다. 경제적 조언으로 돌아가면 퇴직금은 배분이 아니라 분리가 필요하다. 생활비용, 비상자금, 중장기 투자금, 자녀 지원금, 취미의료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되 통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한 계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또 퇴직 직후에는 소득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연금이 적더라도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불안을 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안정장치다. 결국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이다. 그 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의 구조를 새로 짜고 불안과 소비의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진짜 은퇴 설계다. 2억이든 3억이든 그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느냐이다. 김모 씨는 퇴직 2년 차에 이렇게 말했다. 퇴직금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매달 5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으로 살고 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그를 바꿨다. 퇴직금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실험의 기회를 준다. 그것을 허투루 쓰면 두려움이 남고 신중하게 쓰면 배움이 남는다. 돈이 사라지는 건 두렵지만 방향 없이 사는 건 더 두렵다. 그래서 퇴직금의 행방을 묻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로. 교훈은 단순하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상금이 아니라 다음 장을 써 내려가기 위한 연필이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여행을 가고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그 돈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은 돈으로 시작되지만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다시 세운 삶의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